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도 이제 중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음 달이면 또 다음 달이면 곧 한국의 추석이 오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또 좋은 소식이 한국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8월 25일에는 역사적인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가 있었습니다. 이 방미는 굉장히 controversial,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방미였죠. 왜냐하면 그 선거 과정 그리고 또한 아, 자격 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거주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산 지가 45년이 되었어. 제가 전문성을 갖고 이제 한국 일은 제가 내정 간섭으로 여겨질까 봐 커멘트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관계된 대한민국의 최선 best interest를 위해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설명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문제를 재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8월 25일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왈가왈부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정점에서 오늘 이슈를 다루고자 하냐? 한국의 베스트 인트레스트가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는 당선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선된 지도자가 누구였던 간에 이제는 그에게 어떠한 범죄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 정당성을 이제는 주고 이제는 국제적인 일을 의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금 계엄을 선포했죠. 작년에 아이러니하게 그때는 트럼프가 11월 6일 당선 직후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바이든이 12월 10일 날 새로운 합참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12월 20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1월 20일 날 트럼프의 뭡니까? inauguration, 취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그 instinct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또한 한국에 대한 뉴스를 계속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very interesting, 재밌는 것은 왜 새로운 합참이 12월 10일 날 새로 임명이 되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모든 현상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공석이 되어서 지금 현재 5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죠. 5월인가 6월인가 생각은 잘 안 납니다. 6월 초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는 대통령의 부재였습니다. 이게 박근혜 때도 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부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전국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 외국에 있는 수장들하고 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내고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리고 도전이 많은 그리고 컴플레인도 많았죠. 레지르먼한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 8월 25일 날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회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회담에 다른 것은 이제 다 그대로 억셉트가 됐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는 그 의논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북한과 트럼프와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이러니하게 농담을 삼아서 이제는 그 락켓맨 김정은과 자기는 굉장히 좋은 관계이며 지금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대단히 파워풀 컨트리라고 아주 아이러닉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엄청난 경제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선박의 엄청난 선박의 기술 그걸 갖고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할 때 무엇을 느꼈냐면 베링 해협에 대한 트럼프와 러시아의 회담이 비밀 회담으로 잘 진행되었구나 하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말에 있는 중국에서의 또 경제 회담에서 그것이 거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정말 뭡니까 아이스 실크로드 그 얼음을 통한 실크로드 1대1로를 원하는 중국에서 당연히 술을 집어넣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거기에 꼭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북한에 대한 제너럴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또한 이제는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자기가 공석인 2022년서부터 2020년서부터 2024년 사이에 이제 북한에서 더 많은 무기나 혹은 또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세계가 알아주는 무기 기술 그리고 선박업의 기술이라는 것은 대단한 경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케팅하는데 성공적인 회담일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다시 다이얼로그 이야기할 의사가 있으며 방문할 의사까지가 있다는 아주 어그레시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점에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오바마, 그다음에서 그게 빅토리아 논란이 먼저 마이단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미국이 5 빌리언을 투자했어요. 유럽과 함께. 그래서 정권을 바꾸어 갖고 이제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014년의 일이죠. 이제 마침내 2023년에 이제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먼저 쳐들어가서 2024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좋은 변명 구실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린 대로 지금 나토는 몰락하고 있다. 유럽은 몰락하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미미송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는요, 뭐가 끊겼어요? 에너지 라인이 끊겼습니다. 본인이 끊은 거예요. EU가 끊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제는 기름을 러시아 것을 안 사겠다라고 했죠. 근데 또 무슨 라인이 끝났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많은 자원을 거의 공짜로 사오다시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은요, 킬로당 몇 불입니까? 2불이라는 2불 유로 달러 2불입니다. 킬로당. 근데 마켓 밸류는 얼마예요? 200불이에요. 이런 엄청난 간접적인 자본주의적인 도적질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속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아프리카는 이미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버키나파소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유럽에게 달한 가스와 우라늄을 팔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원자재를 팔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지난 300년 동안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탈취해왔던 서구 세력의 원자재 탈취에 대한 잭을 긋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언이 일어나면서 이제 양쌍방 다 뭡니까? 이제는 자원이 굉장히 서플라이가 어렵게 되었죠. 그 덕분에 트럼프는 아주 좋은 테리프 딜 뭡니까? 모든 에너지를 미국으로부터 사라. 근데 이거는 뭡니까? 본인이 만들어둔 그 그물망에 유럽이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뭡니까? 어퍼핸드를 가지고 이제는 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와 그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에서 우크라이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피스냐, 종전이냐. 근데 트럼프는 피스 없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종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휴전 없는 종전 계약의 진행. 그럼 이게 빨리 진행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안 되죠. 그럼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한테 시간을 주고 있어요.
러시아한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네가 원했던 뭡니까? 오데사 공격해. 물론 이거는 본인이 한 말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의 그 지정학적 추리에 대한 뭡니까? 이 의견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1월 20일 트럼프 인아규레이션 이후 한 달 후에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 이나그레이션 바로 일주일 전에 누구랑 딜을 했어요? 영국의 스타마와 딜을 했습니다. 무슨 딜을 했죠? 흑해를 100년 동안 주기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에셋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발칸. 지금 어디요? 흑해 있는 데입니다. 거기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오데사를 중심으로 하는 크리미아 반도를 놓고 전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뭡니까? 나토를 가지고 아티클 5를 갖고 협박할 뿐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푸틴 러시아의 제2 항구를 배를 댈 수 있는 흑해를 봉쇄하겠다는 봉쇄 작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영토를 한 20%를 푸틴이 가져갔는데 그거 뭐 주겠다 말겠다. 근데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옛날에는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러시아 쪽을 원하겠죠. 푸틴이 지금 언제나 경제 정책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할 것입니다. 근데 푸틴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완벽한 크리미아 컨트롤, 오데사 컨트롤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는 시간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작전입니까? 이제는 트럼프의 작전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싸우면서 키예프도 공격하면서 이제는 오데사로 들어갑니다. 키예프는 이제는 수도니까 이제 압력을 넣으면서 이제 오데사 흑해 쪽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넣겠죠. 그래서 지금 푸틴은 무엇입니까? 지금 푸틴이 배를 댈 수 있는 흑해의 완벽한 컨트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죠? 여러분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데도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낮은 선봉인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 계속해서 겨울에 얼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전쟁에 이제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전략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와 푸틴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우리는 베링 해협을 지하로 뚫기를 원해. 그럼 베링 해협을 뚫고 나서 첫 번째 얼지 않는 항구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블라디보스톡과 나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8월 15일 날 선포된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5일 날 만나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보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링 해협이 열릴 거면 모든 비즈니스가 어디로 갑니까? 유라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얼음 땅 바로 밑으로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그 로지스틱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창고를 만들어야죠. 얼지 않는 곳에다가 그리고 배를 쉽게 댈 수 있는 곳에다가 그래야지만 남쪽으로 가는 모든 카고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주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내고 있으며 사이가 좋다. 우리는 대화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페이버를 하면서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럼 북한에 여러분 부동항이라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항은 무엇입니까? 나진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 크라스키로라는 하산, 크라스키노, 블라디보스톡이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는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미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모스크바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17시간에 한국의 magnetic levitation. 그러니까 자기 부상 열차로서 이제 운송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야? 그동안 500년 동안 해양 세력의 힘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대륙 세력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는 북한하고 평화를 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2018년 6월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이제 하노이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파결됐을까? 이거 핵 문제. 근데 지금 트럼프와 푸틴과 만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핵을 없애기를 원한다. 이제 핵이 이슈가 아니다. 왜? 지금은 드론의 전쟁의 시대에 입각했기 때문에 핵은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푸틴도 동의. 나도 핵 폐기를 원해. 그래서 핵은 이제 중점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는 뭐예요? 경제적인 상위권, 헤제모니의 경제적인 컨트롤을 위해서 로지스틱스 점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로지스틱에 가장 도전되는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 1위가 무엇입니까? 미국. 2위는 누구예요? 중국.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러시아는 12위 정도 되지만 뭐가 있어요? 브릭스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태평양과 양쪽 태평양의 가장 큰 대륙의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연결되는 정점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 unfrozen port, 부동항. 근데 무엇입니까? 또 배를 대려면 수심이 깊어야 됩니다. 지금 낮이는 11m예요. 그래서 대형 선박이 앵커를 해서 뭡니까? 대형 선박 기지. 뭡니까?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념이라는 것은 경제전쟁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을 주기 위한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이제는 그리고 이 모든 이념의 창조자가 영국 베이스라는 걸 모른다면 이제 답이 없어요. 막말로 빈대 잡다가 이제 초가상간 태우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 또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트럼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존 볼튼 집을 이제 트럼프가 한 건 아니고 트럼프의 FBI가 존 볼튼의 집을 이제는 레이드 했어요. 한국말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급습이라고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책을 냈는데 어떤 책이냐?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거사가 일어나는 방이라고 얘기해요. 거사가 일어나는 방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무엇을 국가기밀을 퍼뜨렸다 하는 것이 이제 표면상의 뭡니까?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볼튼을 이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준비를 해야죠. 무슨 준비를 합니까? 이제는 그 전에 뭡니까? 이제는 워싱턴 DC를 이제 방위군이 들어가서 점유 대통령 밑에 들어갔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군대를 anytime deploy 할 수 있는 권위를 확보했죠. 그래서 이제는 무린도 해병대도 스탠바이 중입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지금 지난 10일 동안에 범죄가 제로가 됐어요.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 뭡니까? 사람 죽는 것도요. 방관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저는 워싱턴을 워낙 자주 가지만 정말 밤중에는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건 인텐션한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 전 세계를 지키는 폴리스 국가에서 워싱턴 DC를 하나 못 지킨다? No kidding. 이거는요. 말이 안 됩니다. 막말로.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방위군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볼튼을 이제는 레이드 했습니다. 트럼프의 FBI가. 그런데 죄몽은 이제 비밀 누출.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존 볼튼은 누구입니까? 영국 뭡니까? MI6하고 깊이 연결된 사람이죠. 2019년 트럼프의 뮬러 특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쟁광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랑 아주 사이가 나쁩니다. 그러면 뮬러 특검을 유도한 만들어낸 존 볼튼, 이분은 한국에서도 좀 오래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존 볼튼이 아주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국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겨레 일보라는 데 나왔는데 원래는 누가 The Book Where It Happened, 거사가 일어난 방이라는 책을 어느 분이 이제는 통역하시면서 거기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2018년, 2019년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 일어나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누가 방해자 1번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존 볼튼이 본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기를 지극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에
이거 한국말로 하셨는데, 고빗 사위마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단어고요. 회방꾼 볼턴이 있었다라고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사가 결정되는 장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이제 볼턴이 이제는 그 남북 회담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별 볼 일이 없는 나라에서 하는 러브콜, 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왜 이제는 그 뭡니까 응답을 하느냐라고 이제는 폼페이오에게 이제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몇 개를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이 2018년 8월부터 연애 편지라고 불리는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서 곧 만나자고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서둘렀다. 이거는 이제는 존 볼튼이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이거는 전쟁으로 푸셔야 되는 나라지 이제는 평화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나라다. 9월에는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청하려 했다 하면서 이 책에 나는 트럼프에게 하찮은 나라 독재자가 쓴 편지이며 그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때까지 당신 트럼프와는 그는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또 이어 하지만 트럼프는 당신은 왜 그렇게 적대감이 많으냐 하면서 폼페이오에게 11월 중간선거 뒤 김정은을 만날 테니 전화를 걸어서 요청하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본인이 이제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을 통해서 물론 돈을 많이 벌었죠. 볼튼은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데도 볼튼 전 보좌관은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우선 그는 스티브 비건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 협상 끝에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했다. 나는 비건 대표가 만든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하며 하노이로 가는 중에 후커 보좌관에게 초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의 사정 양보만 열거한 대가로 북한 쪽으로부터는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넣은 것이었다. 펜스 부통령, 나는 볼튼이죠. 펜스 부통령과 알바니아 비서실장 대행들에게 연락을 해 이를 채택하지 못하게 사전 작업까지 했다. 라고 이제 본인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냐면 국무부 협상팀이 합의에 대한 열의와 홍보에 대해 너무 취해 있어서 통제 불능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트럼프 쪽 국무부는 북한과 평화를 하기를 원하고 북한도 평화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5일, 8월 27일 이제는 8월 20일 존 볼튼이 어떻게 됐어요? 레이드를 받았어요. 습격을. 그래서 그 3일 후에 이재명과 이제는 트럼프가 만나서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만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사이가 굉장히 좋고 대화가 굉장히 잘 될다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제는 놀라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게 된다. 저는 이것이 2026년 7월 4일 이전이 성사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자기 inauguration 취임사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전쟁을 끝내겠다. 자기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러면 전쟁이 남아있는 유리한 나라, 지금 현재는 한국은 truce죠. ceasefire. 지금 뭡니까? 휴전이지 종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그는 이뤄내릴 거라고 이미 본인이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공표를 해왔는데 아이러니하게 볼튼이 8월 20일 날 집이 습격을 받고 8월 25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만날 거다. 우리는 사이가 좋다. 우리는 같이 개발을 할 거다. 하는 것을 이미 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게 된다면 2026년 7월 4일 이전에 이루어질 뭡니까? 베링 해협 브리지 오퍼레이션의
뭡니까? 사인이 협약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올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개입돼서 북한의 뭡니까? 로지스티컬 입지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음에서 얼음으로 갈 수는 없죠. 사람이 안 사니까. 알래스카에도 사람이 저는 알래스카에서 제가 시애틀에서 1980년에서 87년 사이 7년 동안 KMTC 메슨 라인, NYK 라인 shipping 컴퍼니에서 웨스트바운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알래스카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삽니다. 그리고 물건이 굉장히 비싸요. 앵커리지는 아주 남쪽입니다. 알래스카에서.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것이 베링 해협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 뭐 시트카서부터 계속 이제 뭐 섬이 많은데 가장 짧은 섬은요 3km 사이에요. 미국하고 또 러시아하고 베링 해협을 만약에 건너가게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로지스티컬 이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닌 러시아하고 미국이 아닌 가장 중요한 로지스티컬한 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낮은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오늘 또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